대표님, 드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가 자격증을 교육을 하기 위한 기체들이고요. 이 기체들은 이름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MIGH라고 메이드 인 기내입니다. 기내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2종 기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가 자격증이 1종, 2종, 3종, 4종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기체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25kg 이하의 2종 기체고, 이 앞쪽 기체는 이제 25kg 이상의 기체로서 1종 기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그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받는 기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배터리인데요. 드론은 이제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 스테이션과 이제 배터리들이 지금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이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하면 네. 한 몇 분 정도 써요? 보통 배터리가 이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이 두 조로 이제 날렸을 때 최대 24분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분밖에 못 써요? 네, 맞습니다. 현재 리튬 폴리머 배터리, 그래서 이제 드론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의 이제 연료가 지금은 이제 정기적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수소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네스에 올라와 있는 드론 최장 비행 시간이 12시간입니다. 이제 수소를 압축시켜서 액화시킨 수소 액화 그 연료로 최장 12시간의 비행 기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입니다. 조종기고, 뭐 다양한 그 장비들이 있는데, 기체마다 이제 조종기하고 송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체와 맞는 조종기들이 여러 대 있는 겁니다. 이 조종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T16이라는 조종기인데, 이제 이 조종기의 송신기와 저 기체의 수신기가 맞게끔 되어 있어서 기체별로 조종기가 다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호화제입니다. 오늘은 여기 고양고등학교 내에 있는 몽실학교 여기에 있는 드론 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화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주식회사 꿈소 드론 교육원의 대표 유윤열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 드론을 이렇게 사업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드론에 관심이 있어서 그 드론을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저는 드론 AS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고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드론을 판매하게 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제가 2016년부터 지금 드론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AS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론 교육까지 이제 다양한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드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건 아니었는데, 드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갈 4차 산업의 미래의 핵심 뭐 선두주자다라는 것들이 대두되고 있었고, 제가 드론을 해보니까 드론의 교육성이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이 아이들이 4차 산업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드론에 관심을 가질까 하다가 이제 드론이라는 것들을 접목해서 이제 저희가 드론 스포츠라는 수업을 만들어냈고, 드론 스포츠 수업을 통해서 이제 드론 국가 자격증까지 발전하는 교육원까지 만들어내는 뭐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드론 스포츠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들이 드론 스포츠 하면 드론 레이싱, 그 다음에 드론 축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인 거죠. 그 드론이 네. 축구를 하고 네. 자동차처럼 레이스를 한다는 하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하늘에서 레이스를? 네, 맞습니다.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는 꽤 이제 2017년, 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외국에서 이미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국내에서 이제 저희가 알려진 건 2018년도에 그 두바이에서 국제대회가 1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하는 이후에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레이싱이 많이 알려졌었죠. 네, 근데 이제 레이싱이 그 드론 레이싱 드론이 따로 있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시속 120km로 나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글이라는 걸 끼고 이제 그 카메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내 눈으로, 내 시야로 보면서 이제 1인칭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PV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비행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드론 레이싱에 즐기는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정해져 있는 코스를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 뭐 이런 레이싱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드론 인명 구조라든지 수색에 많이 쓰이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스포츠 분야로 이렇게 많이 확대돼가는 그런 경향인가 보네요. 네, 드론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드론 하면은 촬영을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드론 촬영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이건 이제 드론이 산업화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드론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4차 산업이라는 걸 꼭 드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4차 산업의 범위가 되게 넓고요. 네. 이걸 먼저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는 1, 2, 3차가 있었기 때문에 4차 네. 산업이 네. 생긴 것처럼 뭔가 이제 융합이거든요, 융합. 네. 그러니까 뭐가 원래 있었던 걸,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에서 뭔가 융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인데 없어지는 직업이 있으면 또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없어지는 직업들은 단순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단순 노동이 전문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형태로 융합이 된 형태로 이제 산업이 발전된 게 4차 산업인데 그 중에 이제 뭐 AI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뭐 VR 시대도 열렸고 다양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드론이라는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드론이 4차 산업의 핵심 주자다 이런다기보다는 드론도 4차 산업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앞으로 드론이 접목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에다 뭘 다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드론 밑에 그러니까 드론은 하늘을 나는데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분명히 하늘로 가는 게 더 빠를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동차가 할 수 없는 게 하늘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촬영도 마찬가지고, 농약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택배를 배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안전 진단할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드론에다 뭘 다느냐에 따라서 청소 드론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로봇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에다가 뭐 어떤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드론도 로봇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4차 산업의 범위를 꼭 이제 드론으로 국한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드론도 그 한 분야의 핵심 분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특히 이 북한을 빼고 남한 네. 면적에 네. 그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또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한을 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드론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이제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공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늘길이잖아요. 네. 하늘길에 비행 금지 구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왜 그러냐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공역 자체에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드론을 못 날리는 건 아니에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여기는 뭐 비행 금지 구역이니까 드론 날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 제도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에 허가를 받으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을 날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025년 안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드론 택시를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서울에서 대전까지 드론 택시가 날아갈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우체국에서도 이미 드론 택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그 항공기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도로교통법이 다 바뀌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법들도 이제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비행 금지 구역이 많다고 하더라도 못 날리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제도나 여러 가지가 미숙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미래형 자동차를 약간 드론 형태로 한번 그 컨셉트카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적이 있고, 또 택배회사에서도 뭐 대표님 말씀처럼 뭐 드론 택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인데 그럼 드론이 사람 머리로 날아다닐 때에 대한 안전 문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없는 직업이 새로 만들어질 건데요. 드론 관제사라는 직업이 생길 겁니다. 이제 항공 관제사가 있듯이 드론 관제사가 있어서 하늘길을 이제 그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통제 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통제 기관을 이제 연결하는 그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이제 드론 관제사라는 직업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아파트 막 이렇게 뭐 공원을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길에도 차도처럼 길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이제 드론이 다니게. 그건 말되네요. 네.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 요즘 드론이 군사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중동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뭐 테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표님 회사는 이 교육용 드론을 만들지만 방산 관련해서도 뭐 그런 기업이 있을 거고 네. 또 앞으로 드론이 그쪽으로도 많이 사용되거나 또는 그런 무기적인 개념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드론이 방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미 육군에서는요 드론 워리어 플랫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병들을 지금 모집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어디까지 제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육군의 그러니까 정군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60만 장면에서 40만까지 떨어졌고 네. 이제 35만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드론이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전투병과가 생깁니다. 드론 전투병과. 드론 전투병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뭐 이런 것만 정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에 총을 달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시가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나아져 있고 그러니까 개발돼서 이미 보급되고 있고 이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어떤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워리어 플랫폼이 다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드론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미 군부대에 들어가는 그런 워리어 플랫폼들이 다 전시가 돼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엑스에서도 뭐 킨텍스에서도 많이 그런 드론 박람회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무기가 달려있는 드론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드론이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다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제 민간 자격증은 말 그대로 그냥 민간에서만 인정해 주는 네네. 거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국가 자격증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운전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 전에는 12kg 이상 되는 드론만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국가 자격증이. 근데 이제 올 3월 1일부터는 무게 250g 이상이면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250g 이상이면 그냥 카메라 달려있는 드론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국가 자격증을 어디서 발급해요? 발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합니다. 거기 시험 보러 거기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곳이 안전공단이잖아요. 네.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 이제 드론도 관장을 하고 있는데, 드론의 관계부처는 이제 국토교통부예요. 네. 국토교통부인데, 이제 거기에 시험을 관장하는 곳은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인 거고. 근데 이제 시험장은 운전면허증 따실 때 어디서 따셨어요? 학원에서 따셨어요? 학원에서 따셨어요? 저 일종 보통 딸 때는 그때 의정부 시험장에서 땄고 일종 대형하고 트레일러 딸 때는 학원에서 땄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따셨죠? 그럼 일종 보통 따실 때는 그 시험장 가서 따실 때 필기 어디서 보셨어요? 필기도 시험장 가서 보셨죠? 시험장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연습은 어디서 하셨어요? 연습은 학원에서요. 운전면허 이제 있는 분한테 연습 시간을 이제 시간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네네. 연습 시간에 네네. 그걸 채우고 나서 다시 학원 가서 그 시험장 가서 보셨잖아요. 네네. 일종 보통은. 네네. 근데 이제 트레일러나 대형은 이제 학원에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실기 시험을 다 보셨죠. 네네. 똑같습니다. 드론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설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사설 교육기관은 처음 이제 일종 보통 따신 것처럼 공단에서 지정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저희 이제 사설 교육기관이라는 비행 교육원 가서 전문 그 교관 그 드론 교관한테 이제 비행 시간을 써야 돼요. 말 그대로 20시간의 비행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종 자격증을 따려면 그럼 20시간 동안 내가 비행을 했다라는 비행 기록을 교관이 이제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20시간을 채우시면 그 기록을 가지고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설교육기관이고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받은 이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필기시험 보시고 이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여기서 실기시험 연습하셔서 시간 채우시고 이 자리에서 또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대표님 회사는 그럼 전문교육기관? 네, 맞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사설교육기관을 통틀어서 전국에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교육기관이. 근데 그 중에 전문교육기관이 17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서울, 경기에 한 39군데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 39군데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론 자격증 따서 이걸 취미로만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직업으로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론 국가 자격증은 1종, 2종, 3종, 4종의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에 따라서 이 종이 다 나눠지는데 1종은 150kg 이하, 25kg 이상을 1종 자격증이라고 하고요. 25kg 이하, 이제 7kg 이상인 것들은 이제 2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kg 이하,
2kg 이상, 이걸 3종이라고 하고요. 2kg 이하 250g 이상을 4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1, 2, 3종은 다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4종은 실기가 없습니다. 6시간 교육만 받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4종 같은 경우는 침유를 하실 수 있죠.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3종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실기 시간 6시간을 채워야 3종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필기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2종은 이제 10시간, 이제 1종은 2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 2, 3종의 그 교육비가 다 다릅니다. 1종은 저희 교육원에서 320만 원의 교육을 하고 있고, 2종은 200만 원, 3종은 100만 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예를 들면 1종 자격증을 내가 320만 원 주고 따야 되는데, 이걸 따서 취미로 한다면 320만 원 주고 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미로 하실 분들은 4종 비용 안 들어가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니즈가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 가산점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드론에 관련된 것들 일을 해야 된다, 학교를 가고 싶다, 군대를 가고 싶다, 이럴 때는 드론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필요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촬영용 드론 가지고 이렇게 촬영 연습하고 싶고 뭐 이렇게 취미를 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당연히 따야죠. 250g 이상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취미를 할 경우에 내가 몇 킬로짜리 드론을 날릴 건지 생각해보고 4종의 자격증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따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날려야 될 뭐 전문적으로 드론 촬영을 하신 분들은 2kg 이상이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드론 날 때는 3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내가 방제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1종 드론 같은 경우 25kg 넘어가니까 1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헬기 같이 생긴 거. 예, 아까 찍으셨던. 일종, 그게 일종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종은 25kg 이상인데 최대 적재 이륙 중량이 25kg가 되는 거니까 보통 드론은 아까 보셨던 밑에가 이 농약통이거든요. 이 농약통에다가 농약을 가득 채우면 16리터가 들어가요. 이게 다 채워지면 이 최대 이륙 중량이 26.5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1종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체들을 내가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근데 내가 그냥, 자격증 따면 다 드론 자격증이 있으니까 좋겠지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무조건 자격증을 따세요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서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자격증 있다고 해서 내가 경찰 되고 싶은데 드론 자격증 있으면 경찰 되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교육원에서는 공무원 되고 싶다고 드론 자격증 있으면 공무원 된다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드론 자격증이 있어서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드론 자격증은 그냥 말 그대로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가산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소방관이 됐거나 이제 경찰이 됐거나 군인이 됐을 때 내가 드론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분야의 일을. 근데 소방관들도 지금 각 소방서마다 드론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씩 계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출동하셨을 때 드론이 먼저 가서 열화상 카메라로 어디에 구조를 해야 되는지를 다 이제 또 탐색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직종으로 내가 소방관이 됐을 때 뭐 구급대원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출동대원이 되면 또 자기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런 드론 쪽으로 또 소방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 드론이 사람 실종 수색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를 나타냅니까? 이미 이건 뉴스에 보도가 됐죠. 제주도에서도 그 실종 아동을 이제 드론으로 뭐 요새는 실종 아동들을 드론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 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식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대표님, 드론이 최저가 얼마부터 최고가 얼마까지 있어요? 드론은 그러니까 어떤 드론에 따라서 다른데 최저가는 뭐 싼 건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왕구 드론. 근데 그런 이 드론의 가격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를 차라리 질문을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왜 싸고 비싼지는 센서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센서. 그러니까 비싼 드론들은 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장님이 드론을 날렸는데 내가 여기서 날렸는데 드론이 한 스펙상으로는 드론의 기체 스펙상으로는 7km 정도 날아가거든요. 근데 7km 가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7km까지 날아가려면 주파수 간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파수 간섭이 너무 크다 보니까 7km를 날아갈 수 있는 드론들도 한 400m, 500m 정도 날아가면 영상이 끊기고 수신이 끊겨버려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런 드론들이
뭐 비싸게는 2천만 원까지도 있고 싸게는 뭐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이제 그냥 보통 우리 촬영용 드론을 보면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200만 원짜리 드론을 날리는데 얘가 갔어요. 수신 끊겼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잃어버리겠죠, 뭐. 그러면 화나잖아요. 200만 원짜리인데. 그쵸? 200만 원짜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아. 네. 처음에 날랐던,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요.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세팅하기 나름인데, 소장님이, 내가 조종이 들고 있는 대로 돌아와라. 라고 세팅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처음에 출발했던 대로 돌아와라.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던 대로 돌아옵니다. 2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도 돌아와요. 40만 원짜리도 돌아옵니다. 그걸 센서 드론이라고 해요. 그런 센서가 있는 드론들은 보통 이제 40만 원부터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뭐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 뭐 이건 왜 좋아요 이건 왜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드론 내가 어떤 곳에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드론은 천차만별인 거죠. 지금 농약 드론 같은 경우는 세팅 완전 그 기성품으로 세팅하려면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농약 드론 같은 경우. 제가 인터뷰 초반에 물어야 될 걸 제가 빠뜨려 놓은 게 있네요. 드론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드론이란 무엇인가 이제 드론이란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드론이 명칭은 윙윙거리다. 무인 비행 물체, 무인 항공기 이걸 이렇게 드론이라고 명칭을 하긴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드론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활용한 무인 비행 물체, 무인 항공기가 그러니까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항공기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하늘 이렇게 날개가 6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드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모양도 있고 헬리콥터 모양의 드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 항공기는 전부 다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UAV라는 것도 일종의 드론의 일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드론을 이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명칭을 해요. 진짜 항공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드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무인 항공기.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드론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렇게 포괄적인 거고 얘의 이름은 멀티콥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무인 항공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글로벌 뭐 이런 그런 전투기 모양의 글로벌 호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인 항공인 거죠. 그게 드론입니다. 말 그대로. 드론의 미래 전망은 어떻다고 대표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전망이라는 건 지금 저는 자동차로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너무나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비싸면 뭐부터 땁니까? 자동차 면허부터 운전면허부터 따지듯이 드론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인 1드론 시대가 온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 드론 한 대 없으면 이상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내가 운전하면서 드론을 탄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드론 운송 수단인 거고 근데 그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운송을 그러니까 드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이 다양한 데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드론이 나오냐면요. 개인 경호용 드론이 나온다고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개인 경호원 드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는 제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병이 엄청 많아져.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제가 쓰러질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위협에 당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경호원들을 제가 붙여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개인 경호원 드론이라고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드론 한 대가 계속. 그래서 제가 위급한 상황이 하면 112에 신고를 해줘요, 드론이.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119에 신고를 해주고, 드론이. 그런 드론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한 대씩은 다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드론들이 이제 1인 1드론 시대 그런 비슷한 그 드론들이 나온다라면, 그렇게 따진다라면 이제 이 교육은 교육대로, 드론 산업은 산업대로 이제 산업화가 되는 과정 안에서 저는 드론은 분명히 성공하는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나이가 지금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뭐 지켜온 철학이나 신념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제 43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신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도 이제 그 어떤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인생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철학을 담는다라면 저는 사랑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상 사랑을 가리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수업들을 제가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위치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가 결국에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자리라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떠든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떠들고 왜 잠을 자고 왜 핸드폰을 보냐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핸드폰 집어넣어.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떠들지 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수업을 재미없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게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아이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좀 배워서 배려할 줄 알고 인성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아이들이 좀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드론을 통해서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드론이 뭐 구조 또는 실종, 수색 뭐 이런 데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드론으로 스포츠를 하고 볼링을 하고 앞으로 상당히 흥미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 찍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골몰이 했는데요. 유튜버들은 어떤 컨텐츠에 굉장히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 나면 대표님 하고 나서 그 e스포츠 하는 거는 제가 독점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드론이 이런 앞으로 자기 또 다른 산업, 흥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또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